자, 지금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 요게 며칠 전에 업데이트했어요. 이 원래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마켓 맵이라고 봐야죠. 지도. 이커머스 마켓이 이렇게 구성돼 있죠. 검은색 보이시죠? 요즘 시끌시끌한 거. 예, Q10. 예, Q10이 UMF, 티몬, 인터파크. 11번가까지 인수하려고 했는데, 예, 안 된 게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위에 보이시는 요 위쪽 영역. 예, 예, 여기. 요게 우리들 흔히들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신세계 이마트 주인이죠. 예, 신세계가 우리나라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 오프라인 마켓 1등 강자죠. 하지만 진작에 오픈마켓 쪽에 다 뺏겼죠. 거의 다 뺏겨서 현재로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는 지마켓 옥션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은 현재 신세계 거예요. 예, 이마트. 정확히는 이마트 거죠. 계열사인 이마트 거고. 그 다음에 11번가는 SK 겁니다. SK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들 4대 오픈마켓이라고 했어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그 다음에 이쪽에 영역에는 종합몰, 백화점몰, 전문몰, 이런 것들이 이쪽에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대 산맥은 네이버 쇼핑이고, 쿠팡이죠. 원래는 네이버 쇼핑 안에 이런 그 플랫폼들이 다 입점돼 있죠. 지금도 입점돼 있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보면 쿠팡, 유메프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현재는 쿠팡이 이 형님을 이겨서 청출 어람이죠. 그래서 여기 오히려 현재는 쿠팡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현재 매출이 작년에 살짝 1등 한번 해봤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데 시끌시끌하죠. 해외 플랫폼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셰인 뭐 이런 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또 판이 또 흔들흔들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뭐 그래서 뭐 최근에 그 한 작년에 여름, 가을 막 시끌시끌 하다가 테무 들어오고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오고 뭐 알리 들어오고 막 등등등 해갖고 한국에 어쩐 애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시 뭐 상품 퀄리티가 떨어져서 외모만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어쨌거나 들어온다. 그거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시간에 걸릴 뿐이지 결국은 들어온다. 결국은 들어올 거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통회사들, 이커머스 회사들은 결국은 플랫폼들은 도태돼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경쟁력 없어서 사라지고 있는 스타트 끄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각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 회사가 하는 회사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하나둘씩. 그래서 뭐, 이합 집산되면서 인수되고, 합병되고, 사라지거나, 뭐, 그러면서 그 기존에 이제 그 빈자리들을 이제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나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이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길게 말씀드렸냐면, 현재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는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두 플랫폼에서 이커머스 이런 조사 기관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71%,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쿠팡이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앞섰었죠. 작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 지금 두 군데가 71%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9%를 이런 업체들이 노나먹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저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새로운, 예를 들면, 요 직전에 뭐 핫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스토팜이었죠, 스토팜. 한 5년 전, 7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한번 생겨나면서 좀 약간 큰 파장이 있었죠. 네이버 쇼핑에서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을 하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B2C, B2C 솔루션이죠. 이쪽 오픈마켓 쪽은요, 전부 다.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B2C 플랫폼이죠. 그게 이제 이 네이버 쇼핑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전혀 다른 플랫폼입니다. 같은 네이버가 운영하지만 요거는 쇼핑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2C형 쇼핑몰 플랫폼이고 요거는 요런 쇼핑몰들을 입점을 시켜서 운영하는 일종의 비교 사이트죠. 쇼핑몰들이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했을 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베이스로 한 비교 검색 사이트죠, 사실은요. 그죠?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고,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쿠팡도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네이버 쇼핑에다가
네이버 페이 계약하고 서류 내고 제출해서 그리고 입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업체들은. 근데 쿠팡은만 유일하게 배보다 이제 배꼽이 커지는, 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쇼핑보다 큰 회사가 돼버렸죠. 이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그 상품을 주문하는 거에 특히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필품들 하게 되면서 40대 중장년들이 1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걸 배우고 그전에는 뭐 귀찮아서 이런 거 배우길 싫어하신 분들인데 먹고 살려면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당장 써야 될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배워보니까 얼마나 편하단 말이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당일날 배송도 되고. 이게 이제 쿠팡이 결정적으로 이 로켓 배송, 물류 시스템을 깔고 안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터진 거는 코로나가 트리거가 된 거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쇼핑이 쿠팡 매출을 점점 못 이길 거예요. 차이는 물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비교를 하자면, 요런 지금 사고들 터졌잖아요. 이런 업체들. 요런 데가 틀려요. 같은 소셜이라고, 여기 가장 먼저 생긴 거는 티몬이 먼저 생겼습니다. 티켓몬스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티켓 팔던 회사예요. 그리고, 요한번이 티몬 팔고 큐텐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메프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룹폰 코리아라는 업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룹폰 코리아. 그리고 막내가 쿠팡이었죠. 근데 이 막내가 다 잡아먹고 현재 우리나라 1등 커머스 매출을 내는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죠.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요. 조금 틀려요. 같은 소셜 업체지만 여기는 중개 업체예요. 중개. 중개 방식이란 말이죠. 상품 올려놓게 하고 판매자가 팔리면 돈 들고 있다가 배송 완료되면 정산해주는 그런 중개 서비스라면 쿠팡은 제가 알기로 한 6, 70% 정도는 티켓 배송을 태우죠. 그로스나. 이유는 이거가 뭐냐면 차이가 틀려요. 이건 중개지만 이거는 내가 사입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건을. 소유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신 판매업이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 상품 중개업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틀려요. 그런 차이를 갖고 있고요. 그게 들고 있다가 돈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망해갖고 있는 업체들이 회사 일단 돌려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봉급 주고 뭐 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갖다 쓰고. 그거 이제 빵꾸 나갖고 터진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플랫폼 들여다 보면 이런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쿠팡은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요 투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쿠팡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빡세단 말이죠. 쿠팡 입장에서는. 그 매입해가지고 한 30%, 40%, 많게는 50% 이상 금액으로 사입을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안 팔리면 여기도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땡 처리를 하든 안 팔리면 유통기한 다 되면 버려야 되는 상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팡도 좀 부담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신상품 막 만들고 하면 지네들도 자본력이 힘든 거죠. 빡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만든 거예요. 로켓크로스. 내가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 택배 CS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들은 우리가 나머지 다 해줄 테니까 니네 물건만 넣어. 물건만 넣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팔아줄게 버전이 로켓크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인들 중국에서 물건 구매 대행이라든가 뭐 사입해가지고 쿠팡에다 집어넣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참 뭐 재작년 2, 3년 동안 좀 꿀을 빨았죠.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경쟁력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이쪽은요. 수수료도 제법 많이 뛰어가고요. 물론 이거보다는 적죠. 하지만 그래서 로켓크로스 아직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경쟁력은 조금 좀 없어지고 있다. 뭐, 그 정도 느낌. 왜냐면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가 상품들이. 내가 사입해 오던, 내가 사왔던 상품들 공급하던 그 회사가 직접 들어오는데, 뭔 수로 이겨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자사 상품을 만들어서 입점하는 상품들은 조금 더 버티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요런 판인데, 갑자기 유튜브 쇼핑이, 나 쇼핑할래? 하고 요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 달에 발표를 하고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어떤 예로 보여지는지. 제가 아까 그 영상 링크한 건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요 컨텐츠 한번 봐볼게요. 이건 뭐 먹방 뭐 해외 뭐 유명인들 데려다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요거.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요런 것들이 자꾸 보일 거예요. 예, 요거 클릭을 하면, 자, 요쪽에 하단에 바로 링크가 걸리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네, 쿠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요런 방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6.7% 정도가 이제 수수료를 주게 돼요. 기존에, 네, 기존의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3%거든요. 3%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쪽은 따로 제가 모아놓는 편인데, 6.7% 정도가 애드센스 통해서 들어오고요. 예, 쿠팡 파트너스가 대략 3%니까 두 배가 넘죠.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구매 진행하면 마진룸이 6%에서 10% 정도, 그리고 평균 한 8% 전후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6.7%는 거의 공동구매 진행할 때 예, 챙길 수 있는 수수료인데 그 쿠팡에다가 내 상품을 또 혹은 내가 관련된 상품 사람 거를 올려놓는다 했을 때는 쿠팡 판매 수익 플러스 6.7%가 더 들어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무시해요? 이게 큰 미끼를 유튜브 쇼핑에서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요 유튜브 현재 사용자가 네이버 쇼핑 사용자 플러스 카카오 사용자, 전체 사용자 두 개를 합한 거 곱하기 2를 하면 현재 유튜브 시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을지 예상이 되시겠죠? 기존에도 유튜브 쇼핑은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보면은 운영 방식이 유튜브 채널 하단에 이렇게 밑에 좀 뿌려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요 밑에 요렇게 이제 그 상품들이 예, 뿌려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방식의 경우는 해당되는 상품을 클릭을 하면 카페24로 넘어가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방식인데 지금 이 방식은 아직 이게 본격화가 안 됐지만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문으로 이건 지금 제휴 마케팅으로 연결한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안에서 그냥 단순히 링크만 걸어서 점프시켜서 6.7%를 애드센스한테 받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여기에다가 상품을 등록된 거를 여기다 올리는데 기존에는 카페24로 넘어가서 거기서 카페24에 그 자사몰에 가입을 해갖고 뭐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현재 그 시스템이 아예 그냥 들어와서 뭐 쇼핑 안에서 그냥 바로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틀린 거예요. 카페24로 넘어가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쇼핑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자 혹은 타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품도 땡겨와서 여기다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이 파급력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수많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했던 혹은 판매자들, 뭐 유통업자들이 이제는 쉽게 쉽게 이런 인플루언서들 뭐 50만, 100만짜리 뭐 몇십만짜리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기존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유튜버들은 협찬으로 봅니다. 협찬. 그래서 내 채널에다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먹는 거를 노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일종의 협찬으로 보고 보통 50만 정도 되면 먹방 같은 경우요. 먹방 유튜브 채널 50만 보통 보면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세게 달리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 달라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판매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고 광고로 생각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광고를 준다고 생각하고 해요.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이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고 잠깐 1시간짜리 영상 나오는 건데, 그죠? 그리고 그걸 또 2차 데이터를 갖다 쓰고 싶으면 2차 저작권을 또 요구합니다. 보통 한 10%에서 20%를 요구해서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200만 원 더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찍었던 유튜브 영상 니네들도 가져가서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었다고 치면, 이제 이 방식으로 이 그 형태가 바뀌어 버리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아, 유튜버 입장에서도 그냥 상품만 내 거 어차피 그냥 놔둬도 돌아가는 채널인데 거기다가 링크만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수수료 수익 쉐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공동구매 하겠다는 혹은 공동구매를 하고 싶은데 광고비에 해당되는 제휴 비용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협찬 비용이라고 하자고요. 협업 비용 이런 비용이 부담되니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죠, 이제. 유튜브 쇼핑에서도 그동안에 인스타라든가 다른 채널에서 특히 이제 인스타 쪽이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유튜브 쇼핑 쪽에서 공동구매 진행하는 빈도수가 월등히 늘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부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대거 뛰어들 거고, 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뭐,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 채널을 활용하시는 분들, 혹은 채널을 구매해서, 유튜브 구매 가능합니다, 채널. 사고 파는데, 지금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천짜리, 한 1, 2천, 2, 3천짜리, 싸게 운 좋게 구하면 몇십에서부터 100만 원 이 안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체크됩니다. 그 채널 사고 파는 건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데 일단 몇백 단위로 이만 올라갈 거예요. 막말로 해서 해가지고 바로 나 상품 들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혹은 그런 쪽 하고 계신 분들은 쿠팡에 제휴로 바로 딱 걸어서 하면은 돈 되겠죠? 부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넘어올 거예요. 요거 조금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단 지금 전제 조건에는 팔로워 수가 10,000명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건데 일정 시간 조금 지나고 이 시스템이 조금 자리 잡고 유튜버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거 보이면 아마 10,000명이 아니라 5,000명, 뭐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몇천 명 이런 식으로 낮춰질 거예요. 진입장벽은 낮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가능하신 분들은 준비를 살살살살 하셔서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커머스 쪽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유튜브 쇼핑하고 연결고리라든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현재 이커머스 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대표님들도 미리미리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체크하셔갖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